버릇처럼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 지금은 바쁘다는 말에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말하고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묵만 남은 집 안을 바랐습니다. 텅 빈 식탁, 혼자 앉아 먹을 저녁, 밤새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고요함. 언제부터 내 하루가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수명을 최대 7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으며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외로움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하나씩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이 흐려지다 어느새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 끔찍한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봤더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크게 웃은 날이 언제였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비밀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한 노년의 행복을 되찾는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죠. 이 방법들을 따라 하신다면 당신의 하루는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살아갈 순간입니다. 영상 시작 전 100% 공짜인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써라. 노년의 행복을 찾는 첫 번째 비밀은 놀랍게도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슬픈 건 돈은 있는데 쓸 용기가 없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모든 것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불안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 결과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조차 망설이고 결국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쓰지 못한 돈이 외로움을 더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써야 의미가 생깁니다. 특히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삶의 온도를 높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된 김 할머니는 평소 텔레비전과 라디오만 삼아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연락도 가끔 오는 정도였고 평소 돈을 거의 쓰지 않고 하루 2끼만 먹는 소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마음속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점점 커졌어요. 웃을 일도 말할 일도 나를 꾸며볼 일도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뿌연 안개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 앞에 걸려있는 실버 네일 체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1만 원이면 손톱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색도 입혀주는 행사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이 나이에 무슨 네일이냐는 마음과 나도 한 번쯤은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이 싸우다가 결국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손톱에 연한 분홍색이 칠해지고 손등에 로션이 발려질 때 처음으로 내 손이 이렇게 고왔던가 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마트에 갈 때도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스스로를 위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근처 문화센터에도 등록해 그림을 배우고 계시며 매달 30만 원은 무조건 나를 위한 소비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울컥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외로움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행위이며 나를 다시 사랑하는 선언입니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위해 지갑을 열어보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워라. 노년의 행복을 찾는 두 번째 비밀은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와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다시 붙드는 앵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입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라며 배우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은 배움을 멈췄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로 시작된 배움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뇌를 자극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의 발병률이 48% 낮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지키는 방패인 셈입니다. 광주에 사는 74세 박종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셨고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연락할 사람도 딱히 없고 할 일도 없으니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어요. 어느 날 딸이 추천한 스마트폰 사용 강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부끄러워서 거절하셨지만 딸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서툴러 창피했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또래 어르신이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가입했어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 나 오늘 배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은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고 스마트폰 강좌 외에도 사진 편집 수업, 유튜브 시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에게 직접 만든 사진 카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자그마한 미소를 띤 제 얼굴 사진이었죠. 박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배우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본인보다 더 늦게 배움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먼저 추천도 하신다고 합니다. 배움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익히는 것도, 작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르는 연습도, 손글씨를 천천히 써보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몰아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배우는 것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매일 밖으로 나가라. 노년의 행복을 찾는 세 번째 비밀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매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세상과의 끈을 붙잡는 일입니다.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집 안에만 머물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닫히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나가기 귀찮아서,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모레는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유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우울증 위험이 36%나 감소하고 심장병 발병률은 19%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안락하지만 오래 머무르면 그 안락함이 굳어져 감옥이 됩니다. 익숙한 벽, 익숙한 침대,
익숙한 냉장고. 이 익숙함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이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2년 가까이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만 내다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웃을 일도 줄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좋지만 하루에 30분씩만 밖에 나가보세요. 햇빛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 말에 자극을 받은 이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앞 벤치에 10분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동네 마트를 들르고 꽃집 앞에 멈춰서 꽃을 구경하고 어느 날은 구청에서 하는 걷기 동호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가봤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시간은 20분도 안 됐지만 그 20분이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걷다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직원이 오늘 립스틱 색깔 예쁘세요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 이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되었고 손에 작은 손거울을 꼭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면 운동화부터 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나간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워요. 돌아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하루 한 번 무조건 나가세요.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슈퍼에 가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간다는 그 행동입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깥 풍경만 보는 것으로도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매일 나간다는 건 그 뇌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내일 아침 9시 10분만 나갔다 오기.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마음을 점점 넓혀줄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돈이 아닌 시간에 가치를 둔 소비를 하라. 노년의 행복을 찾는 네 번째 비밀은 돈이 아닌 시간에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입니다. 노년은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냈는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무엇을 하며 웃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건 비싸니까 다음에 사야지, 이 나이에 뭘 해, 그 돈이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가두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한 사람들의 행복도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구매한 물건에서 느끼는 기쁨은 평균 6주 후에 절반으로 감소하지만 경험에서 얻은 기쁨은 수년간 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통장에 남지만 아낀 시간은 내 삶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경험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 혼자더라도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최용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커피 한 잔도 밖에서 사 먹는 게 아깝다고 느꼈고 외식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렴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으로 하루를 보내고 특별한 날에도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자 마음 한구석이 점점 쓸쓸해졌어요. 돈은 남았지만 웃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추억의 영화 상영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단돈 2,000원이었고 커피 한 잔이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문득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상영회에 참여한 날, 그는 1970년대에 봤던 흑백 영화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피어올랐고 그 시절의 설렘과 웃음이 가슴을 채워줬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두 분은 다음 영화 상영회도 함께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최할아버지는 매달 2번 그 상영회에 나가며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2,000원이 내 마음을 살렸어요. 돈을 썼는데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는 이렇게 마음을 살리는 소비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무언가 허전할 때,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온기를 주는 소비,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소비가 진짜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잘 쓰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5번째 비밀.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정리하라. 노년의 행복을 찾는 5번째 비밀은 예상 밖의 조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끔은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1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기에, 수많은 기억에 얽혀있기에 그 사람이니까 라는 말로 불편함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과감히 손을 놓아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관계는 심장 질환 위험을 29% 증가시키고 우울증 가능성을 2배 높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독성 관계의 스트레스는 하루에 담배 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계도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고 대화가 단절된 관계는 썩어갑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나라는 존재도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말끝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 늘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이들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부담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이명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랜 친구 한 명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고 둘이 함께 보낸 세월은 그야말로 인생의 반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몰랐어요. 친구는 늘 본인의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여행 자랑을 했고 이 할머니가 말을 꺼내면 늘 끊거나 건성으로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이 할머니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50년이나 견뎠지?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익숙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친구의 연락에도 간단히만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동네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는 매주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50년 친구를 끊고 5개월 된 친구를 얻었는데 내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관계는 나를 아프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용기 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이어진 사람들 틈에서 자랍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나를 아끼고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물리치는 첫걸음입니다. 6번째 비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켜라. 노년의 행복을 찾는 6번째 비밀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흔들릴 때 외로움이 찾아오고 건강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따라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하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순간 마음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의학 저널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증 위험을 43%까지 감소시키고 명상과 같은 정신 수련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35%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웃음이 면역력을 4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상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15분의 가벼운 스트레칭, 10분간의 깊은 호흡,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 듣기,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인천에 사는 77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그 통증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우울해졌고 우울해지니 통증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굿모닝 요가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죠. 호기심에 따라해봤는데 놀랍게도 몸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5분씩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시간을 늘려 15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아파트 단지 내 실버 웰빙 교실에도 나가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비슷한 통증을 가진 또래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경험과 대처법을 공유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몸을 돌보면서 동시에 마음도 돌보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디스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통증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 참 다행이야. 더 심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해요. 박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실버 웰빙 교실에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시내에 나가 차를 마시는 시간도 갖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면서 인생의 기쁨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제 선택이에요.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몸이 아프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5분 스트레칭, 10분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마음이 우울하다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찾아보세요. 균형 잡힌 삶은 완벽한 건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균형입니다. 7번째 비밀 작은 감사함을 매일 찾아라. 노년의 행복을 찾는 마지막 비밀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작은 감사함을 매일 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모든 긍정적인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작아집니다. 노년에는 상실의 경험이 많아집니다. 건강의 일부, 사랑하는 사람들, 역할과 지위. 이런 상실감은 때로 우리를 깊은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습관은 이런 상실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선물들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의 질이 25%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감사하는 마음이 뇌의 전두엽 활동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마신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문득 전화해준 오랜 친구의 목소리,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한 깔끔한 방. 이런 일상의 작은 기쁨에 주목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울산에 사는 80세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7년 전 뇌경색으로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고 그 후 우울증까지 겹쳐 매일 눈물로 밤을 보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노인이 김 할아버지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의사와 간호사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웃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 오늘은 볕이 따뜻해서 감사하고 병원 가는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감사하고 당신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김 할아버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하나 꺼내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건강하다. 손주가 전화해서 반가웠다. 창밖에 핀 꽃이 예뻤다. 처음엔 억지로 찾아 적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할 일을 찾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날부터 김 할아버지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큰 일들만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일상의 행복에 더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감사해요.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고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큰 선물이었어요. 김 할아버지의 우울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지금은 같은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감사 모임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자신의 감사 목록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전히 다리는 불편하지만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눈은 점점 더 많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마무리 지금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행복을 찾는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일 밖으로 나가고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고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고 작은 감사함을 매일 찾는 것. 이 모든 비밀들은 각각 강력하지만 함께 실천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인생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7가지 비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83세 장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모두 멀리 살게 되면서 5년간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또 하루가 시작되나 싶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저 흑백 영화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인생 이막 행복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지만 담당자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첫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장 할머니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비슷한 7가지 행복 원칙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한 달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2번째 주에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도 했습니다. 3번째 주에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오랜 친구들 중 진정으로 그리웠던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번째 주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장 할머니는 복지관의 행복 코치가 되어 새로운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변화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83세지만 제 마음은 63세보다 더 젊어요.
인생의 이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당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로움은 잠시 찾아오는 손님일 뿐,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비밀을 실천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모든 인생에는 아름다운 이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막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모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